7월 13일이고요. 지난주에 우리가 자바스크립트를 HTML에서 시작하는 그 페이지 구조를 처음으로 확인을 해봤어요. 그래서 HTML 안에서 자바스크립트가 이제 어떻게 작성이 되어진다. 그런 내용까지 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부분 다시 한번 체크할게요. 그 웹페이지 같이 사용자가 뭔가 프로그램 안에서 클릭하는 형태의 프로그램을 GUI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데, 이 GUI 프로그래밍은 크게 4가지 관점에서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누가, 언제, 무엇을, 그 다음에 어떻게. 예를 들면은 이제 어떤 버튼을 클릭했을 때 뭐 다른 이미지를 뭐 변경해라, 이런 식의 코딩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봤었던 거는 이 누가라는 거를 어떻게 코드로 만들어내느냐, 여기에 관련된 거였고요. 가장 대표적인 기능은 document.query selector, 여기에다가 이제 CSS 선택자를 집어넣는 거였죠. 자, 요 기능은 단일 객체 하나만 가져오는 기능이고요. 만약에 한꺼번에 여러 개를 제어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query selector all 이라는 기능으로 이제 선택자를 지정하면은 요 선택자를 충족하는 애들을 배열 같은 객체로 리턴해 준다. 자, 그럼 이렇게 객체를 가져온 다음에 이제 오늘 살펴볼 내용은 이 언제에 해당하는 거예요. 뭐뭐 할 때로 해석할 수 있겠죠. 대체로 GUI 프로그래밍에서 뭐뭐 할 때라고 하는 거는 사용자의 어떤 행위가 발생했을 때를 뜻해요. 클릭했을 때, 마우스가 올라갔을 때, 키보드를 눌렀을 때. 그거 말고 이제 몇몇 좀 자동으로 발생하는 거는 페이지가 열렸을 때. 자, 이런 상황을 이벤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볼 내용의 주제는 이벤트 처리예요. 자, 교환 파일 들어가 볼게요. 자, 이벤트라고 하는 건 프로그램이 겪는 어떤 사건이에요. 그래서 웹페이지한테는 사용자의 클릭, 마우스 오버, 페이지 로딩 전후 등의 상황에 해당해요. 그래서 자바스크립트는 이런 이벤트 상황을 감지하고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게끔 이제 하는데, 이벤트를 감지하는 기능 자체는 자바스크립트 안에 이미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상황들인지에 대한 이 상황에 대한 정의도 미리 되어 있어요. 근데 어떻게 대응을 할지에 대해서는 자바스크립트가 미리 준비를 못하죠. 왜냐하면 이거는 우리가 구현하고 싶은 기능이니까요. 그래서 이 기능을 우리가 직접 구현을 해야 되는 거예요. 프로그래밍 사건, 클릭, 마우스 오버, 로딩 직후, 페이지 종료 직전, 이런 것들이고요. 이제 이벤트를 처리하는 방법, 크게 이제 이벤트 리스너랑 이벤트 핸들러라고 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어떤 이벤트가 발생하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이벤트 발생 시 연결된 함수를 호출해주는 기능이에요. 이때 함수를 연결하는 방법은 콜백 함수 스타일로 들어가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벤트를 감지하는 거는 자바스크립트 안에 내장이 되어 있는데, 어떤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수행할 동작은 웹페이지마다 다를 수밖에 없으니까 미리 구현해 놓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 작동할 내용을 우리가 콜백 함수로 전달하는 거예요. 두 번째 방법은요, 이벤트 핸들러라고 하는 건데요. HTML 태그 속성 형태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아무 태그나 붙잡고 on 한 다음에 이벤트 이름을 명시하면 요 따옴표 안이 자바스크립트 코드 영역이 되고요. 그래서 어떤 태그에 대해서 이러한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이쪽 코드가 실행된다예요. 하지만 이 핸들러 방식은 HTML 태그랑 자바스크립트 코드가 섞인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바스크립트가 발전을 하면서 HTML하고 자바스크립트를 분리하는 경향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요 이벤트 핸들러는 요즘 자바스크립트는 거의 안 쓴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걸 뒤집는 게 리액트예요. 리액트는 다시 이 방식을 써요.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리액트에서 작성하는 게 HTML 태그가 아니니까 이제 요 방식처럼 흉내를 내는 건데,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리액트는 이 태그에다가 직접 코딩하는 이런 스타일이다라고 이해하셔도 큰 상관은 없어요. 자, 일단 이벤트 종류입니다. 마우스 관련. 자, 요번 단원에서는 자주 쓰이는 이벤트만 정리할 거고요. 자주 안 쓰이는 애들은 별도 단원 내지는 좀 특출난 애들, 이런 애들은 따로 정리를 할 거예요. 자, 가장 대표적인 거 클릭. 뭔가 마우스로 클릭했을 때죠. 이벤트 이름이 클릭이라고 하면은 add 이벤트 리스너 하면서 여기다가 클릭이라고 문자열로 이렇게 설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뒤에다가 콜백 함수를 이렇게 구현을 하면 클릭했을 때 이 함수가 호출된다예요. 굉장히 많이 쓰겠죠. 이벤트 핸들러는요, 이벤트 이름 앞에다가 온자만 붙이시면 돼요. HTML에서는 대소문자 안 가리니까 뭐 여기 얘네들 대소문자를 벌써 신경 쓰실 필요는 없고요. DBL 클릭, 더블 클릭이고요. 마우스 다운, 마우스 버튼을 누르고 있는 동안이 다운이고요.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떼는 게 마우스 업입니다. 그러니까 다운과 업을 결합한 게 클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마우스 무브, 어떤 HTML 태그 영역 안에서 마우스가 이렇게 이동하는 상태를 뜻해요. 마우스 아웃, 마우스 커서가 태그 영역 안에 있다가 밖으로 빠져나간 상태고요. 마우스 오버는 마우스 커서가 밖에 있다가 태그 영역 안으로 들어간 상태예요. 드래그 드롭은 클릭을 한 상태에서 이동하고 있는 경우. 자, 이 중에서 제일 많이 쓰는 거, 일단 클릭이 제일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마우스 오버, 마우스 아웃. 나머지는 거의 안 씁니다. 자, 그 다음 키보드 관련이에요. 키 다운, 키가 눌러져 있는 동안이에요. 키 다운의 특징은요, 키보드를 누르고 있는 동안 반복 실행됩니다. 키 업은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버튼을 뗀 상태고요. 키 프레스, 이거 못하네요. 이 하나 빠졌어요. 옆에 거 보시면 이 하나 빠졌죠. 키 프레스는 화면에 키가 출력되고 있는 경우. 근데 얘는 쓸 일이 없어요, 우리는. 왜냐면 한글은 동작 안 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폼 태그 안에서만 발생하는 이벤트가 또 있는데요. 요거는 그 폼 요소 관련된 스크립트 정리하면서 따로 정리할 거라서 오늘 실습은 안 할 거예요. 자, 서브밋. 그 인풋 타입 서브밋 내지는 버튼 타입 서브밋. 이 서브밋 버튼을 누른 경우에 입력된 내용을 서버, 즉 백엔드로 전송합니다. 체인지, 입력되어 있는 내용이 바뀌었을 경우에요. 입력상자, 체크박스, 라디오, 드롭다운 이런 것들을 적용해서 값이 바뀌었을 때를 뜻하고요. 블러, 포커스가 빠져나간 경우. 포커스라는 게 쉽게 얘기하면 인풋 타입 텍스트가 있을 때 입력하겠다고 클릭하면 커서가 들어가잖아요. 이게 포커스가 들어갔다고 표현을 해요. 바깥에를 클릭하면 커서가 나오죠. 그걸 포커스가 빠져나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블러라는 거는 여기 커서가 들어가 있다, 커서가 빠져나왔을 때를 뜻해요. 포커스는 반대입니다. 입력 커서가 들어갔을 때를 뜻하고요. 리셋은요, 대상을 재시작, 주로 폼인데 뭐냐면 그 버튼 타입 리셋 버튼 눌렀을 때. 셀렉트는 드롭다운 같은 거, 드롭다운에서 특정 항목을 선택했을 때.
여기서 제일 많이 쓰는 거는 서브 및 체인지. 뭐 요 정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웹브라우저 자체적으로 발생하는 이벤트가 있는데 얘네들은 웬만해선 잘 안 써요. 어볼트, 이미지를 읽다가 중단했을 때. 그러니까 이미지 읽다가 그 X 버튼 눌러서 중단됐을 때 얘가 발생을 하고요. 에러가 발생했을 경우인데 이게 어떤 경우냐면은 이미지 태그에다가 이미지 경로 넣는데 실제 이미지가 없어갖고 이렇게 액박 뜨는 경우 있죠. 이런 경우를 이제 에러로 처리를 해요. 뭐 이것도 별로 쓸 일 없고요. 로드, 대상을 연 경우에요. 주로 웹페이지 로딩 직후. 얘는 그나마 좀 많이 쓰고요. 무브, 윈도우나 프레임을 움직였을 때, 그러니까 브라우저 창을 잡고서 움직였을 때. 리사이즈, 웹브라우저의 크기가 변경됐을 때. 언로드, 대상을 종료했을 때. 얘네들은 뭐 거의 안 쓴다고 보시면 되는데 로드만 그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리사이즈도 참 쓰네요. 자, 그 다음에 트랜지션 관련. 이거는 저도 한 번도 안 써봤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CSS 속성에 트랜지션 있죠. 트랜지션 한 다음에 올 하고서 뭐 0.5초 이런 식으로 CSS에서 애니메이션을 걸잖아요. 그때 발생하는 이벤트예요. 트랜지션이 동작하는 동안, 그러니까 이 0.5초 동안 반복 실행되는 거고요. 트랜지션 스타트, 애니메이션이 시작된 경우, 트랜지션이 취소된 경우, 트랜지션이 종료된 경우. 그러니까 요 CSS가 작동한다라고 하면 일단 스타트가 작동하고 런이 계속 동작하고 있다가 끝나면 얘가 작동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CSS가 작동하는 동안 어떤 자바스크립트적인 효과를 줄 수 있다라는 건데, 글쎄요. 진짜로 잘 안 써봤어요. 왜냐면은 이제 자바스크립트 입장에서는 초창기라고 얘기하긴 좀 뭐한데, 불과 한 2, 3년 전만 해도 애니메이션 효과를 대부분 다 자바스크립트로 줬어요. 왜냐면 그때까지는 CSS 애니메이션 효과가 그렇게 뛰어나질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CSS도 굉장히 좋은 그 애니메이션 효과를 만들 수 있고요. 뭐 우리가 수업에서 직접적으로 다루진 않았지만 실제로 애니메이션 만들 때 들어가는 키프레임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매 초마다 애니메이션 효과를 내가 정의하는 뭐 그런 거예요. 그거랑 트위닝 같은 효과도 줄 수 있기 때문에 요즘은 자바스크립트보다 CSS 애니메이션이 더 많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뒤로는 얘네들 잘 안 쓰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얘는 뭐 이런 게 있다만 제가 리스트업을 했고요. 수업 예제로는 준비하지 않았어요. 자, 애니메이션들 쭉 이렇게 종류 살펴봤는데 자주 쓰는 것들은 그래도 직접 경험을 해봐야 되니까 이제 애니메이션을 어떻게 구현하는지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예제 형식은 요 15단원은 거의 비슷합니다. 일단은 div 태그를 하나 부여를 했고요. id 값을 하나 지정했고 그 다음에 클래스 값을 하나 지정을 했습니다. 이 클래스 값은 CSS를 적용하기 위해서 넣은 거고요. 그 다음에 id 값은 자바스크립트에서 제어하기 위해서 넣었어요. 이벤트 박스라고 하는 클래스는 뭐 대단한 건 아니고요. 그냥 적당히 시각적으로 구별만 하자 싶어서 테두리, 배경, 글자 색깔, 글자 크기, 여백, 상하 50, 가운데 정렬, 마우스 커서 바꾸고 마진, 그 다음에 포지션 뭐 이 정도 부여해서 그냥 시각적으로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만 만들어 놨습니다. 자, 그래서 CSS 부여해서 이 정도로만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이렇게요. 여기에 그래서 마우스 이벤트라고 적어놨죠. 자, 자바스크립트는 바디 태그 끝나기 직전에 넣는 게 요즘 자바스크립트에선 국룰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쵸. 이거 박스라는 애가 없는데 제가 뭔가 설명하다가 들어갔나봐요. 이상한 게 있어서 좀 봤더니 박스라는 애 필요 없어요. 자, 그럼 이제 코드 작성 과정이에요. document.querySelector라고 하면서 샵 listener라고 부여하면 id가 리스너인 애를 이제 자바스크립트 안으로 끌고 와서 리턴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이벤트 박스라고 하는 얘는 이 div 태그 자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이벤트 박스한테 이벤트 리스너를 붙입니다. 여러 개 붙여도 상관없어요. 클릭했을 때, 더블 클릭했을 때 마우스가 그 위에서 움직일 때. 그 다음에 두 번째 파라미터는 이러한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작동할 콜백 함수가 되는 거죠. 그냥 펑션 키워드로 그 오리지널로 작성할 수도 있고 화살표 함수 방식으로 작성할 수도 있고요. 어떤 문법이 더 편한지는 각자 그 취향에 따라 고르시면 됩니다. 이 콜백 함수는요, 모든 이벤트의 콜백 함수는 2라고 하는 파라미터를 갖고 있는데 요 2가 이벤트가 발생한 그 순간의 정보를 갖고 있어요. 2라는 객체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들은 이벤트 종류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어요. 자, 그럼 이제 2라고 하는 객체를 가장 많이 쓰는 경우가 뭐냐면은 2.currentTarget이라고 하는 프로퍼티입니다. 자, 2.currentTarget 혹은 2.target 두 개가 이제 비슷한 객체인데 주로 currentTarget을 기억하시 주시는 게 좋아요. 이 currentTarget은요, 이벤트가 발생한 자기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요 div 태그 위에서 클릭을 했을 때 이 콜백 함수가 호출이 되는 건데 클릭된 자기 자신을 이렇게 접근을 한다고요. 그러면 이 이벤트 박스랑 2.currentTarget이 결국 같은 애라는 거죠. 이너 HTML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러면 이제 클릭 이벤트라고 하는 문자열을 넣어라 라고 했으니까 요 안에 있는 내용. 자, A는 5예요. 근데 그 밑에 A는 10이라고 하면 기존의 5는 어떻게 돼요? 지워지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클릭 이벤트라고 하는 문자열을 대입을 했으니까 기존의 내용이 지워지고 얘가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 2라고 하는 객체가 갖고 있는 정보 몇 가지를 더 그냥 console.log로 출력을 해봤습니다. 2.clientx, clienty, 2.offsetx, offsety, 2.screenx, screeny. 이게 마우스의 좌표 값을 의미하는데요. 어떤 값인지는 이따 출력되는 거 보시면서 이야기하는 게 더 빠를 거예요. 왜냐면 화면에 막 브라우저가 떠 있어야 설명이 좀 쉬워요. 자, 나머지는 그냥 문자열만 바꿨습니다. DBL 클릭, 더블 클릭이 발생했을 때 더블 클릭 이벤트라고 이제 문자열을 넣어줬고요. 마우스가 움직였을 때는 마우스 무브라고 줬습니다. 그러니까 화면상에서는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이벤트 상황에 대한 글자만 출력하는 거죠. 자, 그럼 일단 마우스가 이 안에 들어갑니다. 그럼 여기서 마우스가 움직이니까 마우스 무브 이벤트가 발생을 한 거죠. 한번 클릭, 더블 클릭, 클릭, 마우스 움직이고 더블 클릭. 상황에 따라서 이제 이벤트가 발생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개발자 도구를 한번 열었어요. 자, 이 안에서 클릭을 한번 발생하면 이제 마우스 좌표 값을 찍게 해놨는데, 자, 제가 마우스란 요쯤을 찍었어요. 클라이언트 X와 클라이언트 Y는요,
HTML 문서, 즉 웹브라우저 화면의 끝을 기준으로 좌표를 가져요. 그래서 90에 152래요. 이만큼이 152인 거죠. 오프셋 X와 오프셋 Y는 오브젝트, 즉 HTML 태그를 기준으로 좌표를 가져와요. 이 HTML 태그 끝에서 요 끝까지의 좌표인 거죠. 그래서 78에 48. 여기가 48인 거죠. 78이고요. 스크린 X, 스크린 Y는요. 모니터 끝을 기준으로 여기부터 여기까지예요. 근데 지금 제 거 보신 좌표가 마이너스 1426이 나왔잖아요. 왜냐면 지금 저는 듀얼 모니터거든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모니터의 여기 오른쪽 끝에 저는 이 오른쪽에 모니터가 하나 더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를 기준으로 이만큼 마이너스로 좌표를 온 거예요. 듀얼 모니터일 때 모니터 좌표 기준은 좀 이럴 수 있다. 근데 아마 이 값은 별로 그렇게 많이 쓰실 일이 없을 거예요. 그냥 이런 값이 있습니다라고 소개를 시켜드린 거고요. 요 예제에서는 이벤트라는 상황을 어떻게 감지하는가, 즉 add event listener라고 하는 요 메서드의 사용 방법을 익히시면 돼요. 하나 더 볼게요. 자, 이벤트 박스랑 HTML 태그는 아까랑 똑같이 했습니다. 지금은 뭐 CSS가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자, 리스너를 가져와서 이벤트 박스라고 하는 객체로 만들고 이벤트 박스.add 이벤트 리스너, 마우스가 눌러졌을 때, 마우스가 떨어졌을 때, 마우스가 빠져나왔을 때, 마우스가 들어갔을 때, 이 네 가지 상황을 이제 감지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이제 이벤트를 정의할 때 보통 우리가 펑션 이 정의하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콜백 함수를 구현한다라고 하면 얘를 화살표 함수로 바꾸면 이렇게 되는 거고, 한 줄밖에 없으니까 괄호 빼고 이렇게 한 줄로 처리할 수도 있겠죠. 소괄호 치는 거는 연산자 우선순위니까 뭐 헷갈리다 싶으면 아무 때나 치셔도 돼요. 자, 2점 커런트 타겟은 이벤트가 발생한 자기 자신이다. 요거 꼭 기억하시면 되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얘가 HTML 태그가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2점 커런트 타겟하고 커런트 박스가 같은 개념이 돼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라디오 버튼, 체크박스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제어해야 되는 요소들이 생긴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2점 커런트 타겟의 개념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좀 익숙해지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예제는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작동했을 때 이벤트가 발생하는가, 그 발생 시점에 대해서 눈으로 확인하시는 거예요. 오늘의 가장 핵심적인 거는 뭐뭐 할 때, 이걸 직접 내 눈으로 확인하고 익히자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우스가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간 다음에 마우스 버튼을 누른다, 뗀다, 누른다, 뗀다. 근데 마우스 같은 경우는 클릭이 있으니까 사실 마우스 다운하고 업은 별로 그렇게 쓸 일은 없어요. 근데 아웃하고 오버는 엄청 많이 쓰겠죠. 메뉴 올렸을 때 스르륵 나타나는 메뉴, 그 마우스 올렸을 때 스르륵 내려오는 메뉴, 그런 걸 이제 요걸로 구현해야 되고요. 참고로 이 클릭 이벤트를 스마트폰에서 접속을 해도 작동은 하거든요. 근데 간헐적으로 작동 안 해요, 스마트폰에서는. 만약에 모바일에서
터치에 대한 기능을 구현하고자 하시면 on 터치 스타트 하고요. 누르고 있는 동안 그 다음에 on 터치 엔드라고 하는 이벤트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모바일 전용 웹을 만들겠다라고 하면은 이제 이벤트 처리하는 이벤트 이름이 좀 바뀌어야 정상 작동한다라는 거. 스마트폰에서 눌렀는데 잘 안 눌러지는 경우 있어요. 웹페이지. 그게 죄다 클릭으로 구현해서 그래요. 자, 하나만 더 해볼게요. 이번에는 키보드 관련된 이벤트인데요. 키보드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직접 타이핑을 해야 되니까 HTML 태그를 input type 텍스트로 부여했어요. ID 주고 클래스 이벤트 박스. 이벤트 박스 클래스는 아까랑 비슷하게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글자 크기, 여백 뭐 이런 것들을 세팅하고 input이라는 클래스를 하나 더 줘서 테두리랑 배경 색깔 뭐 이렇게 줬고요. 그 다음에 입력이 됐을 때 거기에 대한 결과를 출력하기 위해서 이벤트 박스 클래스 똑같이 또 주고 콘솔이라는 클래스로 이 안에 테두리와 색깔 같은 거를 줬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제는 CSS는 진짜 별로 중요하진 않아요. 네. 그냥 이렇게 만든 건데요. 위에 거는 인풋 태그예요. 입력해서 들어갔죠? 밑에 거는 그냥 div 태그예요. 자, 마우스 키 업과 키 다운 이벤트를 살펴보기 위해서 업이라고 하고 다운이라고 하는 위치를 만들었고요. 스판 태그로 일단 0, 리절트 1, 리절트 2, 0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업이라는 변수를 0으로 세팅하고 다운이라는 변수를 0으로 세팅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 리스너 얘를 쿼리 이벤트 박스로 가져옵니다. 인풋 타입 텍스트예요. 자, 여기에서 키가 눌러졌다 떨어졌을 때 키 업이 발생했을 때 업을 1 증가시켜서 얘를 호출했고요. 키 다운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다운을 1 증가시켜서 여기를 호출했어요. 이 함수를. 그러니까 각각의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마다 요 변수들이 이벤트가 몇 번 발생했는지 카운트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업다운이라는 함수는요. result 1에다가 document.querySelector result 1에다가 inner html 업을 넣어라. 그러니까 요 변수 출력해라. 여기다 출력해 주겠죠. 밑에 또 result 2에다가 inner html 다운을 넣어라. 여기다 출력하겠죠. 그러니까 키 업이 발생하면 얘를 1 증가시켜요. 그리고 업다운을 호출하니까 증가된 업을 여기에다 출력을 해주는 거죠. 요 코드의 결과가 얘고요. 얘가 여기서 쓰이고 있죠. 그럼 결과적으로 얘하고 얘네가 다 같은 애잖아요. 그러면 얘를 여기다 이렇게 직접 넣고 이벤트 박스를 없애도 됩니다. 위에가 그런 식으로 한 거죠. 다만 이렇게 짜실 때는 얘를 한 번밖에 쓸 일이 없다면, 만약에 지금처럼 이렇게 2번 써야 된다 그럼 변수에 담으세요. 왜냐면 이 쿼리 셀렉터라고 하는 요 기능은요, 자바스크립트로 하여금 HTML 소스 코드를 전체를 다 한번 훑으란 얘기예요. 한 번 훑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2번 훑으라고 명령을 내리면 안 되죠.
그게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좀 성능을 가늠하면서 작성하는 방법이에요. 지금 말씀드린 이 실수를 jQuery 개발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해요. document.query 셀렉터랑 똑같은 기능이 jQuery에서 $샵 리스너 이거거든요. jQuery 코딩할 때 막 이렇게 많이 코딩을 해요. 그래놓고 이거 복사해서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여기는 기능 바꾸고 여기도 바꾸고 이런 식으로 달러 안에 요거 들어가는 게 쿼리 셀렉트랑 기능이 똑같아요. 이거를 여러 번 쓸 거라면은 이렇게 변수에 담아놓고 이렇게 가야 맞는 건데, 이거 변수 하나 만드는 거 귀찮다고 달러 함수를 너무 난무했기 때문에 jQuery가 성능이 떨어지는 거예요. 사실 jQuery가 욕먹는 거에 70%는 작성한 사람들이 잘못 작성해서 그래요. 요거랑 쿼리 셀렉터가 맥락이 같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테스트를 해보면요. 숫자가 조금씩 시간차나고 발생을 하죠. 자, 키업과 키다운의 결정적인 차이. 키보드는 누르고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누르고 있으면 드르륵 하고 올라가요. 근데 키를 뗀다라는 거 한 번밖에 못하죠. 그러니까 키 떼는 거 한 번밖에 발생 못해요. 그러니까 키업은 누르고 있는 동안 연속적으로 발생할 수가 있다. 자, 그리고 지금 보다시피 한글에도 잘 반응을 합니다. 자, CSS 똑같고요. HTML 태그 똑같습니다. 대신에 여기서는 출력을 위한 곳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키프레스 이벤트 하나만 넣을 거니까요. 그래서 변수 하나 준비한 다음에 이벤트가 발생할 때마다 1씩 증가시켜서 그 값을 요 inner HTML로 출력을 했어요. 마우스 업다운을 결합한 게 클릭이니까 마우스에 대해서는 클릭을 더 쓸 일이 많아요. 키보드 업다운을 결합한 게 키프레스니까 이것만 놓고 보면 키프레스를 쓸 일이 더 많을 것 같거든요. 실제로 마우스 업다운은 저 한 번도 안 써봤어요, 실무에서. 근데 키보드는 얘기가 달라요. 한글에 반응을 안 해요. 한글에 반응을 안 해요. 그 다음에 영문에는 반응 잘해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키프레스를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영어권인 애들은 뭘 써도 상관이 없지만. 그럼 키보드의 제어를 위해선 뭘 쓰느냐? 가끔 독수리 탑법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꾹꾹 눌러요. 느리신 분들은 이래요. 그러면 이벤트가 여러 번 중복 발생할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근데 아무리 천천히 눌러도 한 번밖에 발생 안 하는 건 업이죠. 우리는요, 키보드 처리할 때 선택사항이 없어요. 그냥 무조건 키업이에요. 키보드 관련된 거 처리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무조건 키업으로 가세요. 예를 들어서 자, 여기서 아이디를 입력을 해요. 그 다음에 무슨 키 누르세요? 보통 비밀번호 입력할 때. 컴퓨터를 조금 하신다는 분들은 탭키를 눌러요. 왜냐면 탭이 포커스 이동이거든요. 근데 컴퓨터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여기서 엔터를 눌러요. 엔터 누르면 지금 포커스 이동했죠. 이거 절대 자동 아니에요. 여러분들 구현하셔야 돼요. 그러면 키프레스다, 키업이다, 키다운이다. 뭐라고요? 키업이라고요. 상황이 다 있어요. 여러분들이 웹페이지를 쓰면서 키보드로 뭔가 하는 거, 자동인 거 1도 없습니다. 다 구현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하나 다. 코딩 하시는 분들이 되게 착각하는 게 있는데, 되게 편한 걸 찾으세요, 다들.
여러분들은 편리함을 제공해주는 사람이지 편리함을 누리시는 분들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조금 더 불편해야 사용자들이 편해요. 자동으로 되는 거 1도 없어요, 코딩은. 자, 1, 2, 3, 4번입니다. 요거 예제가 길지 않아요. 요거 3시까지 정리하시고요. 3시 10분에 뵐게요. 자, 다음에 소개할 내용은요, 이제 키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이제 어떤 키가 눌러졌는지를 판단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가 있어요. 아까처럼 이제 엔터 키가 눌러졌을 때 이제 다른 인풋 태그로 포커스를 옮겨야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키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눌러진 키가 무엇이냐를 판단해야 되거든요. 예, 그럴 때 사용할 이제 키코드라는 값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자, CSS랑 HTML 태그는 아까랑 동일하고요. 이제 콘솔이라는 div 안에 키코드를 출력하기 위한 스판 태그가 있고, 엔터 키가 눌러졌을 때만 따로 감지하려고 result2라는 부분을 넣어놨습니다. 키코드라고 하는 값이 뭐냐면은 키보드의 각 버튼에 부여된 일련 번호라고 보시면 돼요. 키코드라고 검색을 하면은 일련의 표가 나와요. 이렇게 쭉 보시면은 각각의 버튼들에 이제 일련 번호가 붙어 있는데, 뭐 이거를 다 기억하실 필요는 없고요. 대표적인 게 이제 엔터키가 13번이다. 거의 요거 말고 다른 케이스는 별로 쓸 일이 없더라고요. 리스너, result1, result2 이렇게 세 가지를 각각 자바스크립트 객체로 가져왔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쿼리 셀렉터로 갖고 오는 객체의 형식이 콘솔.로그 한 다음에 타입 오브 연산자를 이렇게 확인을 해보면, 네, 그냥 오브젝트 타입, 객체다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리스너라고 하는 애 안에 얘가 이제 HTML 태그를 자바스크립트로 끌고 들어온 건데, 이 안에 여러 가지 프로퍼티나 메서드 같은 게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콘솔.로그 한 다음에 다시 리스너를 출력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출력이 돼요. 인풋 태그이고 id는 샵 리스너, 그리고 클래스, 띄어쓰기 없이 들어가면은 이제 특정 요소를 디테일하게 설명하는 선택자잖아요. 선택자가 표시가 되고, 객체를 통째로 콘솔.로그로 출력했을 때 브라우저에서요, 확장을 하면은 그 안에 있는 프로퍼티나 메서드들을 다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이 안에 들어있는 프로퍼티들이 되는 거고요. 되게 많죠? 자, 그래서 이제 자바스크립트 어떤 객체 안에 무슨 기능이 있는지 궁금하다라고 하면은 객체 자체를 이렇게 출력해 보면은 그 안에 있는 기능들을 내가 다 엿볼 수가 있기 때문에, 자바스크립트 코딩이 좀 깊게 들어갈 때는 이런 식으로 객체 하나하나 안에 있는 기능을 샅샅이 뒤져가면서 코딩을 하게 돼요. 왜냐면 자바스크립트가 매뉴얼이 좀 빈약해요,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보다. 자, 어쨌건 이렇게 해서 이제 필요한 객체들을 3개를 뽑아놨고요. 자, 리스너한테 add event listener 키어, 키가 눌러졌을 때, 리스너가 요 인풋 태그죠. 자, 이때 이벤트의 정보를 갖고 있는 2를 파라미터로 받아서 2점 키코드, 이게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키코드 값입니다. 자, 이 키코드 값을 변수에다 복사를 했고요. 그 값을 result1에다 출력을 했어요. 그럼 이제 각각의 키에 눌러진 일련 번호를 이제 즉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뒷부분은 특정 키가 눌러졌을 때에 대한 동작을 구현한 거예요. 키코드가 13이라면, 아까 엔터키가 13이었죠. 13이라면
이제 엔터키가 눌러졌습니다 라고 처리하게끔 했고요. 그 밖에 다른 키에 대한 작동도 내가 구현을 해야 된다 라고 하면은 키코드 값에 대해서 이렇게 분기를 하시면 돼요. 백스페이스에 대해서 하나 더 체크했고요. 그 밖의 경우는 non이라고 출력하게끔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S 83, 숫자 3 51, 캡스락 21, 쉬프트 16, 홈키 36, 엔드키 35. 자, 백스페이스에 대해서는 지금 if문을 넣어서 작동이 들어왔죠. 엔터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키가 눌러졌는지에 대한 그 처리를 키코드 값을 갖다가 if문으로 나눠서 구현이 가능해요. 자, 가볍게 키 이벤트까지 봤고요. 자, 요번에 이제 스크롤 이벤트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해드릴 건데, 자, 이 스크롤 이벤트는 말 그대로 그 브라우저 안에서 스크롤이 발생하는 동안 작동을 해요. 자, 이렇게만 해놓으면, 자, 화면상에 제가 div 태그 하나를 높이 값을 되게 크게 넣어놨고요. 컨테이너라는 div 태그 하나 넣어놓고 그 다음에 그 안에 박스1이라는 div를 넣어놨는데, 박스1의 높이를 2000 픽셀 줬어요. 스크롤로 좀 만들려고 높이를 강제로 크게 준 거고요. 단색으로 주면은 스크롤 때도 별로 티가 안 나잖아요. 그래서 배경 색깔을 그라디언트 색상으로 줬어요. 그래서 스크롤이 되는 걸 좀 우리가 알아챌 수 있게끔 했고요. 지금 여기서 스크롤이 되는 동안 헬로월드라고 콘솔에 찍어라 라고 했으니까 스크롤이 발생하는 동안 계속 나와요. 콘솔 창에서 똑같은 메시지가 계속 출력되면 이렇게 숫자만 카운트 돼요. 브라우저는. 스크롤이 되는 동안 연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알 수 있죠. 근데 이 스크롤 이벤트는 사실 쓰는 경우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제가 지금 네이버 화면을 축소해갖고 이렇게 한 번에다 들어가게 해놨는데요. HTML 문서의 높이, HTML 문서 자체의 높이, 이 높이를 도큐멘트 헤이트라고 부를게요. 웹브라우저로 이 화면을 열면은 이걸 한 번에 다 못 보여주죠, 보통은. 웹브라우저로 이제 화면을 연다라고 하면은 한 요 정도만 보여주겠죠? 보통 웹브라우저들은요. 자, 브라우저 자체의 높이를 윈도우 헤이트. 자, 그러면 이 화면 꼭대기부터 여기까지 스크롤바가 지금 밀려 내려온 거잖아요, 이만큼. 그리고 웹브라우저에서는 스크롤바가 이렇게 이제 스크롤바 이제 트랙이 있으면은 이 중에서 지금 중간쯤이니까 스크롤바가 한 요쯤에 위치하겠죠. 그쵸? 자, 웹브라우저의 이 스크롤바가 어떤 의미냐면요. 브라우저에 나타나는 이 스크롤바 트랙. 이 트랙은 웹페이지 전체를 비율적으로 축소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스크롤바의 사이즈는 웹페이지 문서 대비 브라우저 창의 크기를 비율적으로 축소시킨 거예요. 그러면 스크롤바가 지금 여기 맨 꼭대기부터 여기까지 요만큼 내려왔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웹페이지의 맨 위에부터 브라우저가 이동한 거리,
요 거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스크롤바의 윗면 높이를 스크롤 탑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스크롤 탑의 사이즈는 실제로 이만큼의 거리예요. 자, 편의상 D, S, W로 앞자로 부를게요. 자, 현재 스크롤 탑 더하기 윈도우 탑은 도큐멘트 헤이트보다 작죠? 요거 더하기 요거니까요. 자, 그럼 웹브라우저가 끝까지 도착했다고 치죠. 그럼 이때는 스크롤 탑은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되겠죠. 이만큼이 스크롤 탑이 되겠죠. 그리고 그거 더하기 윈도우 탑은 스크롤 탑 더하기 윈도우 탑은 도큐멘트 헤이트와 같죠. 그러니까 이 조건을 계산해낼 수 있다면 스크롤이 맨 끝에 도착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아까 말씀드렸던 스크롤바의 Y좌표, 스크롤 탑이라는 변수를요, window.scrollY라고 하는 프로퍼티로 접근하면 가져올 수 있어요. 웹브라우저의 창 높이는 window.screen.abl_height 요 값을 접근하시면 가져올 수 있어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윈도우 헤이트. 그 다음에 HTML 문서의 높이는 도큐멘트. 웹페이지에서 바디 태그의 스크롤 높이. 이걸 접근하시면 가져올 수 있어요. 스크롤이 발생하고 있다면은 이 값은 계속 바뀌겠죠. 이 값하고 이 값은 안 바뀌고 고정되겠죠.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크롤 탑 더하기 윈도우 헤이트가 도큐멘트 헤이트와 같다면 스크롤이 맨 끝에 도착했다라고 감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컨테이너를 가져오고요. 이 컨테이너의 inner HTML은 여기죠. 여기에다가 똑같은 div 태그를 하나 더 넣어주는데 이번엔 이퀄이 아니고 플러스 이퀄이에요. A가 S인데 A 플러스 이퀄 S라고 하면 SS가 되죠. 마찬가지예요. inner HTML의 플러스 이퀄이라고 하면은 요거 그대로 유지하고 얘를 또 넣는 거예요. 스크롤이 맨 끝에 도착했을 때마다 요 태그를 하나씩 더 집어넣으라는 얘기죠. 그래서 자, 실행하면 이제 자, 스크롤바 위치 잘 보세요. 네, 끝에 도착할 것 같으면은 하나씩 휘죠. 스크롤바가 위로 갑자기 휙 하고 올라가잖아요. 왜냐면 없던 HTML이 밑에 갑자기 생기니까 스크롤바의 넓이가 도큐멘트 헤이트가 넓어져서 그래요. 개발자 도구로 여러분 다시 볼게요. 자, 스크롤하다가 스크롤이 발생하고 있으면서 계속 높이는 시키고 있고요. 자, 현재 컨테이너 안에 박스1 div 하나밖에 없는데 스크롤이 도착할 때마다 태그를 하나씩 더 붙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보시면은 태그가 하나씩 늘어요. 이제 스크롤이 끝에 도착할 때마다. 자바스크립트는 우리가 명령하는 대로 HTML 태그를 제어하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자바스크립트 코딩 사실 단순하게 생각하면 되게 쉬운 게 HTML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를 상상하면서 코딩하면 돼요.
사실 그거 말고는 얘가 하는 일이 없거든요. 이렇게 태그가 하나씩 늘어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구현되는 걸 이제 보통 무한 스크롤 내지는 인피니티 스크롤이라고 하고요. 지금 요 인피니티 스크롤 예제는 나중에 이제 스크롤이 맨 끝에 도착했을 때 여기서 백엔드와 연동을 해요. 백엔드하고 연동을 해서 이제 추가적인 컨텐츠를 이제 가져오는 뭐 그런 기능들이 이제 들어갔는데, 지금 이 스크롤 이벤트를 구현하는 방식이 하나 있고요. 근데 이거는 약간 좀 올드한 방식이에요. 최신 방식은 한 2년 전쯤에 이제 구글에서 발표한 방식이 있는데, 그 인터섹션 옵저버라고 하는 클래스가 신설이 됐어요. 얼마 안 돼요. 그래서 인터섹션 옵저버 같은 경우는 나중에 리액트에서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기회가 되면 여기 일반 HTML에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요. 자, 근데 여기서 이 예제에서 이제 마지막 예제요. 아까 제가 분명히 같을 때 끝에 도착한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 스크롤 탑 더하기 윈도우 웨이트가 HTML 문서보다 클 때까지 고려하고 있을까요? 이거 왜일까요? 이거 아이폰 때문에 이래요. 애플 계열 때문에. 안드로이드하고 윈도우에선 발생을 안 하는데요. 맥 웹브라우저나 아이폰 웹브라우저는 그 스크롤바가 맨 끝에까지 도착하면 스프링처럼 쫙 늘어나면서 더 당겨져요. 놓으면은 팅 하고 튕기고요. 제가 나 아이패드 있으면 참 핸드폰은 안드로이드여서 기후동의 카드 안 들어가는 것 때문에 아이폰 처분했어요. 뭐 어찌됐건 그 애플 계열 제품은 스크롤이 맨 끝에 도착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 맨 끝에 도착하면 이렇게 튕겨요. 이렇게 당겨요. 그리고 놓으면 튕기죠.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그 브라우저 창높이와 스크롤 탑이 도큐멘트 사이트보다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그냥 스크롤 맨 끝에 올려도 이렇게 하고 튕기거든요. 그래서 똑같다라는 지적이 거의 안 걸려요, 애플 제품은. 이거를 만약에 이 콜 두 개로 코딩하면은 애플은 진짜 스크롤 조심조심 내려야 겨우 걸려요. 애플까지 고려하면 저렇게 코딩하셔야 돼요. 만약에 아이폰을 안 쓰는데 컴퓨터도 윈도우다. 그럼 거의 모르는 거죠, 저거는. 그러니까 이런 좀 경험에서 나오는 코드들이 좀 있어요, 더러. 자, 마지막 리사이즈 이벤트입니다. 초창기 때는 좀 종종 썼는데요. 이거를 좀 많이 썼는데 CSS 스킬이 좀 늘어가면서 안 쓰게 되더라고요. 이게 뭐냐면은 브라우저의 창 사이즈가 바뀐다는 것을 감지하는 이벤트예요. 함수를 2개 준비를 했고요. 그럼 얘네는 일단 함수를 만들기만 했지 호출하지 않는 이상 작동 안 하죠. 그 다음에 window.add event listener 리사이즈 이벤트가 발생할 때 요 함수의 이름을 여기다 걸었습니다. 콜백 함수죠. 여태까지는 여기 익명함수 스타일로 들어갔어요, 바로. 근데 이렇게 함수를 따로 만들고 함수 이름으로 연결한 이유는 여기서 얘를 한 번 더 호출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이 함수를 그냥 여태까지 했던 것처럼 여기서 이렇게 익명함수로 넣었다 라고 하면 같은 함수를 여기서 또 호출할 수가 없죠. 자, 그럼 이제 함수를 이렇게 정의를 해놓고 이벤트 리스너에서 함수를 불렀다라는 거는
요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이거를 실행해라. 이 의미는 이제 충분히 익숙해지셨죠? 그러면 함수 이름을 이렇게 바로 집어넣은 거는 무슨 의미냐? 우리 함수 연습할 때 어떻게 했어요? 자, 이렇게 함수 정의하고 이렇게 사용하면 실행하자마자 이거 호출했죠? 여기도요. 함수 정의하고 바로 호출하고 있죠? 이게 무슨 뜻이냐? 페이지 열리자마자 자동으로 호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페이지 열리자마자 동작하게 하려면 함수 정의하고 밑에서 그냥 이렇게 한번 호출하시면 돼요. 아니면 아예 함수 자체를 만들지 말고 이 코드를 함수 없이 그냥 전개하셔도 돼요. 대신에 그렇게 되면은 이벤트 발생했을 때 얘를 또 호출하지는 못하겠죠. 그러니까 이벤트에 대해서도 반응을 하고 이벤트 없이 페이지가 열리자마자도 동작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이런 코드 패턴이 돼요. 그럼 이 코드에선 뭘 하느냐? 일단 체크 리스폰시브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해서 리턴 값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 이 함수 먼저 봐야겠죠? window.innerwidth는 브라우저의 넓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본 사이즈 단위를 XS라고 하는 문자열로 준비를 해놓고 브라우저의 넓이를 구간 판정을 한 거예요. 1200픽셀 이상은 라지, 992 이상은 미들, 768 이상은 SM. 그럼 768 미만은 XS로 가겠죠. 그래서 웹브라우저의 구간을 4등분을 해서 문자열로 이름을 정해서 리턴하게 한 거예요. 그럼 여기에 리턴되는 게 브라우저 넓이에 따라서 XS, LG, MD, SM이 됩니다. 일단은 컨테이너라고 하는 요소를 가져왔어요. 얘죠. 요 안에다가 브라우저 넓이 구간에 따라서 HTML 태그를 각각 다르게 넣어줬는데 여기서 지금 적용하고 있는 클래스 이름을 다르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브라우저가 열리자마자 일단 얘가 한번 호출이 된다 그랬죠. 그럼 브라우저 열릴 때의 해상도 구간을 판정해서 적절한 HTML을 넣어줘요. 브라우저 창 사이즈가 바뀌면 그에 따라 또 적절한 HTML을 넣어줘요.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이 클래스는 사전에 미리 준비를 해놨어요. 자, 그럼 브라우저 열리자마자 처음에 파란색으로 들어오고요. 이제 창 사이즈에 따라서 안에 들어있는 태그가 바뀌는 거죠. 자, 지금 이 예제는 이 안에 들어있는 HTML 태그 다 갈아엎고 태그를 새로 교체하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진도가 그거밖에 안 나갔으니까 한 건데 나중에는 이제 클래스만 교체하는 것도 소개가 될 겁니다. 빠르면 아마 내일쯤 나올 거예요. 클래스 제거하는 건요.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이벤트 처리 마무리입니다. 요것도 이제 4시까지 정리하시고요. 10분 쉬었다가 4시 10분에 뵐게요.